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왼편에는 3분의 1쯤 남은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출근을 하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커피를 내립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와서 한 잔 더 내리고 저녁을 먹고 와서 한 잔 더 내리죠. 사실 저는 카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마십니다. 각성 효과를 주지 않는 만큼 아무리 마셔도 저녁에 잠도 잘 잡니다. 제가 느끼는 커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루 2잔이 넘어가면 이렇게 많이 마셔도 되나? 라는 찝찝한 기분이 든다는 것뿐이죠. 이는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한경의 기사에 따르면 오전에는 일반적인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게 직장인 루틴으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이후 판매되는 커피 중 30%가 디카페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디카페인 커피도 아닌, 그렇다고 각성 효과가 있는 차도 아닌 무언가를 팔아 1년에 800억 이상을 벌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버섯 라떼라고도 불리는 머드워터의 이야기인데요. 머드워터는 어떻게 카테고리도 명확하지 않은 음료로 웰니스 문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창업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브랜드의 철학이 되고 문화로까지 확장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머드워터는 커피 중독에서 벗어나려던 창업자의 개인적인 루틴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창업자인 쉐이니스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UX UI 디자이너였습니다. 디자이너로 일하며 퇴근 후에는 그림을 그렸고 주짓수와 클라이밍 등 운동까지 하며 고강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커피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커피를 마시면 그림을 그리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손이 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커피가 자신에게 맞지 않음에도 왜 지속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 생각했고, 이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주어진 문화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커피를 팔고 사무실에 커피 머신이 비치돼 있고 모두가 마시니 그냥 마신 것이죠. 머드워터는 생활 패턴을 개선하기 위한 쉐인의 개인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인도에서 경험한 마실라차에 자신의 직업과 취미에 도움이 될 만한 성분들을 조합해 만든 음료로 특이한 색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 진흙이라고 불리던 것이 브랜드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마실라차는 인도에서 커피처럼 마시는 음료로 홍차에 카다멈, 생강, 계피, 정향 등의 향신료를 넣은 밀크티입니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만 커피보다 부드럽게 작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쉐인이 집중한 것은 모두가 커피를 매일 마시지만 동시에 줄이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료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건강한 하루를 재정해야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즉 머드워터의 출발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료를 좋아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커피에 대안을 주고 싶은 것이었죠. 머드워터는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제품과 홈페이지를 직접 디자인을 하고 브랜드의 카피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전부였죠.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된 만큼 자본금은 $5,000 한도의 신용카드가 전부였고, 주문이 들어오면 쉐인이 직접 믹서기로 성분을 섞고 병에 담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었죠. 6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을 달성했지만 흑자 도산을 고민할 때쯤 친구에게 $25,000를 지원받게 되었고, 이후 $110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며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시작했습니다. 미커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꾸거르는 페이스북의 줄임말로 과잉 광고와 가짜 정보로 인해 페이스북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플랫폼의 신뢰도가 떨어질수록 레퍼런스가 없는 초기 브랜드의 광고 전환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드워터는 기존의 마케팅 공식이나 바이럴 전략과 정반대로 접근하며 이를 극복했습니다. 바로 멋진 사진과 화려한 카피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 대신 아이폰으로 찍은 자연스러운 사진과 긴 글로 친구가 올린 포스팅처럼 느끼게 한 것이죠. 그리고 광고를 통해 나 혹시 커피 중독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며 커피의 대안으로 머드워터를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쉐인은 당시를 회상하며 고객 획득 비용은 약 $7였지만 한 명의 고객이 평균 $30 이상의 제품을 주문했기 때문에 주문을 감당할 수 있는 한도까지 무한히 스케일업이 가능한 구조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러한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머드필름스라는 브랜드 미디어 스튜디오를 별도로 운영하며 단순한 콘텐츠 마케팅을 넘어 브랜드 철학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 증대를 위한 바이럴이 아닌 브랜드의 철학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기존의 상식을 부정하는 듯한 자극적인 광고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카피가 3초 안에 시선을 끌어야 하는 SNS 광고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방식이기도 하죠. 너무 진부한 이야기라 굳이 말하기 꺼려지지만 저는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착하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라 진정성이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커페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같은 맥락이고 머드워터의 어설픈 초창기 광고가 성과를 낸 이유이기도 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쉐인은 초창기 작업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룰을 몰라서 더 잘 됐다라고 평가하죠. 한 인터뷰를 통해 그는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명령하거나 계몽하는 존재가 아니라 눈송이를 흔들어주는 친구처럼 살짝 자극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철학이 낯선 음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머드워터의 제품은 총 4가지 맛이 있지만 식물을 베이스로 한 분말 형태일 뿐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제품들입니다. 브랜드의 공식 슬로건은 It's Dark Coffee, It's 머드워터이고 사람들 역시 머쉬룸 커피, 웰니스 파우더, 마인드풀 비버리지 등 정말 다양하게 부르고 있죠.
사실 제품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인지적 에너지가 필요해 구매 결정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머드워터는 카테고리가 없다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명확한 섭취 가이드를 제시하며 극복했습니다. 4가지 제품은 기호에 따라 고르는 음료가 아닌 브랜드가 제안하는 하루 루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택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집중력을 높이는 라이즈, 오후에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마차, 저녁에는 이완을 위한 밸런스, 잠들기 전에는 깊은 휴식을 위한 레스트로 이어지는 구조이죠. 즉 머드워터는 제품이 아닌 하루를 관통하는 루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굿즈를 판매하고 있지만 머드워터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제품으로 연매출 800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제품을 늘리면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품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하는 제품이 많으면 소비자는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은 구매를 늦춥니다. 게다가 시그니처 제품 자체도 낯선데 선택지까지 많으면 이탈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하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된 제품들은 오히려 세트 구매와 크로스셀링을 유도하며 객단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머드워터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이고 어떤 제품을 파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먹던 커피를 머드워터로 대체하실 건가요? 만약 제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저는 계속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보다 낯선 음료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거든요. 만약 머드워터에서 제품군을 늘린다고 해도 저는 계속 버섯라떼 대신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어차피 수요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드워터는 설득이 아닌 깊이를 택했죠. 최근에 오픈한 머드워터 게더라는 카페를 통해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닌 건강한 마음과 습관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스튜디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간 역시 모호합니다. 커피를 팔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카페라고 하죠. 혹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주어진 환경 때문이라는 쉐인의 말 기억하시나요? 머드워터 게더는 하루 종일 강한 자극제를 섭취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카페를 원한 쉐인의 바람에서 시작된 공간입니다. 회의 사이에 호흡법이나 명상을 할 수 있고 하루를 마무리한 뒤에는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모여 술 없이 음악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장소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브랜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머드워터는 제품을 파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창업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품과 카페가 탄생한 것이죠. 머드워터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엇을 마시고 어떤 루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창업자의 지향점인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가는 여정을 제품과 서비스로 만든 브랜드이죠. 머드워터는 1000명의 진정한 팬만 있으면 성공한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켈빈 켈리의 메시지를 브랜드로서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머드워터의 성공 스토리를 3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의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던 디자이너가 인도에서 경험한 마실라 차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맞는 웰니스 음료를 직접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다. 두 번째, 화려한 마케팅이나 권위 있는 카피 대신 친근한 자극이라는 브랜드의 철학을 바탕으로 낯선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신뢰로 바꾸었다. 세 번째, 큰 시장을 타깃하기보다는 창업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공감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팬을 선택하며 브랜드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오늘은 버섯라떼라는 생소한 음료로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브랜드 머드워터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